1990년생인 RT의 본명은 김중구다. 활동명인 RT의 뜻은 영국의 락밴드인 라디오헤드를 좋아했었던 그가 돈이 없었던 고등학교 시절 라디오헤드가 그려진 티셔츠가 너무 갖고 싶어서 몇 달 동안 10만원을 겨우 모아 바로 해외 직구로 티셔츠를 구매했다고 한다. 그 옷을 입을 때면 행복감에 날아갈 듯 했고 이후에 락밴드를 시작하면서 이름이 필요했는데 그 행복한 기분이 떠올라 라디오헤드 티셔츠를 줄여서 RT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한국에서 태어난 그는 초중학교 땐 반에서 말을 정말 안 듣는 아이 중 한 명이었는데 학교에서 미술 시간만 되면 조용해지고 한국화 작가인 아버지와 누나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는 학생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진로를 미술로 정하게 되며 예고를 거쳐 중앙대 한국화학과로 입학하게 된다. RT는 대학교를 다니던 도중에 점점 더 락에 빠지게 되고 결국 멤버를 모아 대학교 밴드부를 결성하기로 한다. 그렇게 2010년에 자신의 활동명과 비슷하게 만든 라디온트리라는 밴드로 대학가요제에 참가한다. 밴드에서 보컬을 담당하며 또 자신이 작곡한 곡인 이민 엄마미 없어라는 노래로 대학가요제 최초 일렉트릭 장르로 본선 진출을 했다고 한다. 그렇게 밴드에 푹 빠져 살던 그가 어느 날 유튜브로 음악을 듣던 도중 썸네일에 쥐타를 쓴 사람을 보고는 궁금증에 우연히 클릭을 했다가 이 곡을 듣자마자 좋아서 충격에 사로잡힌다. 또한 20살이 되고 나서 클럽에 처음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비트에 몸을 맡기는 모습을 보고선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음악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밴드에서 EDM을 시작하게 된다. 그렇게 음악이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RT는 중앙대를 휴학하고 음악을 시작한다. 재수를 해서 힘들게 들어간 대학교였음에 부모님의 반대가 매우 심했지만 좋아하는 건 끝까지 파고드는 그의 성격을 꺾을 순 없었다고 한다. 그렇게 6개월 동안 알바로 악착같이 돈을 모아 홍대의 고시원 같은 느낌의 두 평 남짓한 조촐한 작업실에 들어가 음악을 시작하게 된다. 일단 리믹스를 하는 것부터 시작한 그는 강남스타일이나 젠틀맨 등 유명한 곡들을 리믹스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곤 했는데 이게 관계자들에게 입소문을 타게 되고 우리나라 최고의 EDM 페스티벌인 월드 DJ 페스티벌 감독에게까지 전해지게 된다. 감독은 그에게 연락을 하게 되고 대학 축제나 클럽 파티부터 시작해 점점 실력을 인정받으며 당시 월드 랭킹 10위권이었던 EDM의 거장인 니키 로메로 이 프로젝트의 한국 대표로 참여하며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매거진에도 등재가 된다. 이렇게 그의 실력이 윤도현에게도 알려지게 되고 그가 대표로 있는 디컴퍼니로 영입을 제안하며 YB 밴드의 프로듀서가 된다. 2015년엔 엠넷의 DJ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헤드라이너에 출연해서 최종 준우승을 하며 자신의 실력을 보여준다. 하지만 출연 당시 방송에 나오는 태도나 말투 그리고 파이널 라운드 직전에 하차를 선언한다는 해프닝으로 인해 시청자들에게 많은 악플을 받았다고 하는데 보여주고 싶고 하여튼 뭐라 그러지? 자, 지금 DJ RT 디제잉 안 하고 뭐 하고 계시는 건지 지금. 노래를 쓰는 게 싫대요? 그러면 디제잉을 하지 말고 자기 노래들로 짜여진 셋으로 그냥 해야지. 그럼 저로 인해서 팀이 진다. 그렇게 된다면은 어쩔 수 없죠. 차가운 겁니다. 냉정한 겁니다. 집에 가십시오. 첫인상만 봤을 때는 좀 소심하고 차분할 줄 알았는데 장난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서 저스디스와의 케미는 괜찮을 것 같다. 2016년엔 그가 가장 존경하던 사람이었던 테디를 만나게 되고 그가 수장으로 있는 더블랙 레이블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테디와 함께 작업을 하게 되면서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낸다. 그는 순간적인 영감에 의해 만들어진 히트곡이 몇 개 있다고 하는데 어느 날은 테디한테 갑자기 새벽 5시에 노래 하나 만들자는 연락을 받고 20분 만에 작곡한 노래가 빅뱅의 에라 모르겠다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어느 느지막한 일요일에 일어나 세수도 안 하고 속옷만 입고 컴퓨터에 앉아 20분 만에 만든 곡이 블랙핑크의 불장난이다. 원래 이 곡은 RT의 개인 앨범에 수록될 곡이었는데 테디가 자신이 손 좀 한번 봐주겠다고 한 뒤 그의 제안으로 블랙핑크의 데뷔곡으로 넘겨주게 된다. 이후 블랙핑크가 이 곡으로 전 차트를 석권하자 테디와 같이 블랙핑크의 메인 프로듀서로 자림하게 되며 그녀들의 거의 모든 히트곡을 만들게 된다. 이런 어마어마한 경력을 가진 RT가 사실 데뷔도 하기 전에 발매했던 의외의 곡이 있다고 하는데 이 곡은 당시 개콘에서 방영했던 전국구의 음원으로 발매 당시에는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했던 곡이지만 일베의 한 유저가 이 곡을 응디시티로 재창조를 하게 되는데 이 곡이 큰 화제가 돼 일베의 가장 대표적인 곡이 되어버려서 정작 원곡인 패션시티는 표절 취급을 당하며 비운의 곡으로 남겨지게 된다. 현재 부모님은 RT의 음악 활동을 누구보다 지지하며 사실 그의 부모님은 자신보다 음악을 많이 듣는 분들이라 음악을 내기 전에 부모님에게 컨펌을 받는다고 한다. 부모님은 체인스모커를 가장 좋아한다고 하시는데 아들의 음악을 듣고 무조건 좋다고 하기보다는 정확한 의견이나 지적을 해주신다고 한다. 그런 RT는 이번 쇼미일레븐의 프로듀서로 참가하게 됐다. YG 소속으로는 10번째이며 더블랙 소속으로는 쿠시, 자이언티에 이어 3번째로 참가한 프로듀서라고 한다. 쇼미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프로듀서인 만큼 그의 이름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프로듀서 사이퍼에서 저스티스 RT팀이 투표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할 수 있었던 건 RT의 첫 번째 비트가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볼 수 있다.
엠넷이 이번에도 작정하고 음원 성적을 내기 위해 RT를 부른 것 같긴 하지만 이번 프로듀서 사이퍼를 보면 이미 대중적인 노래로 차트를 휩쓸며 정점을 몇 번이나 찍어본 그였기에 새로운 도전을 위해 진짜 힙합 음악을 하고 싶어서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더더욱 접점이 없던 저스디스와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